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토리지고요. 저는 성이고 저는 벌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토리 컬렉팅 클럽의 시리즈 캐릭터 아카이브의 7번째 캐릭터 가령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웹툰에서 가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령 작가입니다. 네. 저는 일단 네이버에 2019년에 가령의 정체불명 이야기라는 옴니버스 단편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 제일 최근에는 이제 애구애구라는 유기견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를 최근에 완결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소개할 때 저희가 먼저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원희님도 계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원이고요. 가령 작가님 대학교 동기여서 서포트하고자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령 작가님이 원정아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령 작가님을 모실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 연재하셨던 작품에 대해서는 또 계속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가령이라는 이름이 활동명이시잖아요. 그러면 왜 가령이라는 이름을 지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가령은 제가 대학교 때 제가 광고 전공을 했었는데 거기에 윤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카피라이터신데 이제 저희가 조별로 이제 과제를 가져오면은 항상 이제 신명나게 까주시는데, 이렇게 깐 다음에 교수님께서 이제 운을 딱 띄우세요. 가령 뭐 말하면 어떨까 하고 교수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디어를 툭 던지는데 그게 너무 이게 감탄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에 나왔던 아이디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한테는 그때 나중에 작가가 되면은 약간 저한테는 그 주문 같은 거죠. 마법의 단어 같은. 그래서 가령이라는 이름을 꼭 필명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제 본명에도 이제 자음이 기역, 리을이 이제 겹치게 들어가는데 뭐 겸사겸사 또 해가지고 가령이라는 이름 필명을 짓게 되었어요. 원 선생님도 그 교수님 기억나세요? 교수님 기억은 나는데 처음 듣는 얘기고 같이 수업 들으신 거 아니에요? 같이 들었는데 제가 많이 졸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좋은 교수님입니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저는 가령 작가님 이름을 처음에 들었을 때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 연재하셨던 작품을 보는데 그 내용들이 좀 가령 이렇다면 어땠을까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가령이라는 이름을 지으신 건가?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고, 첫 작품도 사실 뭐 그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옴니버스식으로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사회 문제들을 보면서 이거를 좀 뭐 가령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 이런 거를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작품을 좀 풀어냈던 것 같아요. 멋진 이름이네요. 네. 저희 여기서 성이랑 벌이란 이름을 쓰잖아요. 저희는 그 이름이 그냥 생각나는 거 바로 생각나는 거. 이모티콘 결정하다가 한 거거든요. 멤버가 2명이니까 뭐 한 명이 말할 때 누가 말하는 거인지 이제 표시를 하려고 이모티콘을 골랐는데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뭐 저희 이름의 뭐 이니셜 중에 하나라던가 막 그런 걸 따서 성이랑 벌이 됐어요. 다음 질문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웹툰 작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사전에 이야기한 바로는 또 다른 일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아무래도 웹툰 작가이니까 작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웹툰이라는 장르 특성상 분명히 휴재 기간은 또 들어가야 되고, 그 기간 동안 또 차기작을 준비해야 되는데, 모든 예술이 그렇겠지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쉬는 날에는 수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다른 직업을 찾자니, 사실 제가 만화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작가님들은 어떤 과외라든지 아니면 어떤 애니메이션 학원 같은 데서 아이들 그림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하긴 좀 그렇고, 제 직업을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다가 어느 날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청년들 대상으로 모임장을 뽑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카테고리가 이제 몇 개 있었는데 만화가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만화 장 정도는 그래도 연재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기 시작해서 그거를 이제 진행을 했고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좀 더 이쪽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제가 아는 거를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졌고 그 해에 좀 되게 운이 잘 따랐던 게 그게 5회 참가에 끝났거든요. 끝나자마자 바로 또 나온 게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약간 초보 강사를 또 모집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4주간 또 약간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이제 연습도 해보고 강의도 좀 듣고 그 다음에 남은 4주 동안은 이제 일반 수강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강의도 하고 그래서 그걸 또 했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초보 강사님들끼리 모여서 PPT 하듯이 약간 이런 수업 막 이렇게 해보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했고 그 해 또 운이 좋았던 게 그거 끝나자마자 한국 만화 영상진흥원이 있는데 거기서 또 만화 강사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게 마침 또 열려서 그걸 또 신청해서 만화 강사에 대한 이제 수업을 들었죠, 제가.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애니메이션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과 같이 또 수업을 듣고 스승님께서 이제 여기 인천에 또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뭐 방과후라든지 아니면 그냥 예술 수업을 하는 강사를 뽑는다. 그래서 거기를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습하면서 실제로 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면접도 준비해서 했는데 또 잘 돼가지고 그게 2021년 그때였는데 그때 그냥 줄줄이 그냥 뭐가 계속 생기고 해서 강사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처음엔 초등학교 2곳을 나가서 아이들을 이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이제 올해는 이제 4년 차가 됐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그러니까 연재 이후에 계속 이런 강의 알려주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게 좀 어떻게 적성에 맞으세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막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누군가한테 이게 알려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해보고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빠져든다고 해야 되나 하면서 뭔가 아이들이 딱 뭔가 하고 재밌어하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제가 알려준 거를 이제 따라서 하고 뭔가 실력이 느는 걸 보면은 거기서 오는 또 뿌듯함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아직은 그래도 경력 높으신 분들에 비하면 아직 낮은 편이지만 지금도 이제 하면서 저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재미도 있고 뭐 일적으로도 되게 그냥 만족하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맥락은 방금 설명해 주셔서 잘 알 것 같은데 애초에 웹툰 작가가 왜 되셨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바로 이제 태어나자마자 난 웹툰 작가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쪽으로 길을 가게 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원 선생님이랑 가령 작가님이 만나신 곳이 대학교고 제가 알기로 과가 웹툰과가 아니라 광고과잖아요. 진짜 아예 시작 전부터 거기로 시작해버리면 왜 광고과를 가셨는지 그리고 광고과에 계시다가 어떻게 눈이 맞았길래 웹툰까지 가셨는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어서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그게 다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 제가 어릴 때부터 뭘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계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저 위에 이제 7살 터울 형이 있어요. 친형이 있는데 이제 제 장난감 그 레고를 물려받았는데 아무래도 터울이 좀 길다 보니까 설명서가 없는 거예요. 설명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만들었어요. 혼자 계속 상상하면서 이건 뭐다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좀 재미를 많이 느끼면서 제 성향도 그쪽에 좀 맞춰서 성장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대학교는 어딜 가고 뭘 진학을 해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그래서 대학교 막 검색하고 과를 검색하다가 광고 창작과를 본 거예요. 근데 사실 광고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 창작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준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광고 단어도 막 줄줄 외우고 면접할 것도 막 예상해서 막 준비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 옆에 계신 원쌤을 만나고 같이 자취도 한번 하고 와. 여러 가지 뭐 치어리딩도 같이 연습하고 막 이것저것 활동을 하면서 그때는 그래도 어쨌든 그 광고 쪽에 또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는 그 맞아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을 보면서 좀 광고 진짜 재밌다라는 걸 생각하고 나도 나중에 저렇게 돼야지라는 꿈을 꿨지만 친형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고 회사를 간 거예요. 친형이 저보다 먼저. 근데 퇴근이 새벽 평균 2시, 3시 이때 끝났는데 그래서 형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만약에 자정 전에 들어왔다. 그럼 그냥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이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밤을 새는 걸 너무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딱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좀 자는 게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광고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할 쯤에 또 일이 또 있는데 이건 또 되게 딥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뭐 이게 뭐 부끄러운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첫사랑을 이제 군인 때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연애를 하고 뭔가 사랑이라는 거를 이제 뭔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하다가 원래 첫사랑은 또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별을 하고 이게 조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혼자 있었던 일들을 같이 있었던 일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치유가 되면서 이거를 이야기로 좀 풀고 싶다. 이런 생각. 표정이 너무 슬퍼요. 슬픈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왜 웃고 있어요? 니 웃는 거 아니었어요. 네. 아무튼 네. 이미 빠져들었어.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스스로 치유도 되고 그리고 약간 살짝 찐따 마인드긴 한데 약간 내 이야기를 이걸 나중에 유명해져서 이걸 쓰면은 그 친구가 나중에 보게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이상한 막 묘한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이야기를 써야겠다까지는 됐는데 내가 이야기를 어떻게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달할까가 또 부딪힌 거죠. 그때 그래서 생각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 수 있는 장르가 많잖아요.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근데 사실 광고가 그 퇴근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가 팀 과제거든요. 광고라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이렇게 밤을 새고 하고 그리고 영화도 소설도 소설은 아니지만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어쨌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뭔가 혼자 그냥 빨리 딱 내 계획대로 탁탁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소설은 뭔가 근데 글빨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글빨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막 글빨이 아직 좋은 것 같진 않고 근데 그때 또 마침 좋아하던 게 웹툰 보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물론 웹툰도 글빨이 좋아야 되지만 그래도 엄청 이렇게 딥하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 만화이다 보니까 가볍게 좀 풀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해서 요걸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한 1, 2년 앞두고 이제 웹툰 한번 준비해보자 해서 그때 부랴부랴 이제 웹툰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뭐 졸업을 하고 나서도 좀 더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과정이 좀 길긴 했어요. 준비 과정이. 그렇게 해서 2019년에 이제 잘 풀려서 데뷔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웹툰을 준비한다는 게 어떤 준비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면 뭐 일단 당연히 글과 그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큰 거는 그림부터 일단 시급하게 좀 처리할 문제여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전공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막 그림을 그려왔던 사람도 아니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알아봤는데 학원은 또 비싸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냥 미술학원에 한 달 다니다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배우질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막 책을 또 서점 가서 책을 막 찾아봐요. 사람 그리는 뭐 발 그리는 뭐 포즈 막 이런 걸 또 찾아서 또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막 꾸준히 막 이렇게 뭘 하나를 했다기보다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그리고 또 요즘에 인터넷에 자료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찾아서 거의 독학 위주로 이제 하게 되었죠.
근데 사실 그게 좀 아직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지금도 그림 공부는 계속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어릴 때 낙서로라도 취미로 그림을 그렸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지만 어쨌든 계속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는 뭐 학교에서 그냥 나중에 이제 웹툰을 전공해야지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전공은 물론 광고 위주로 했지만 이제 교양이나 아니면 탁과 수업에서 이제 스토리 수업 같은 것도 틈틈이 듣고 그리고 그냥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이 보고 작품을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써보는 거. 그래서 연재 전에 모임을 가져서 콘티 스터디 이런 모임을 제가 이제 같이 운영하면서 사람들이랑 같이 그냥 콘티로 이야기를 써보고 이런 거를 몇 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옆에서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웹툰을 시작한다라고 하고 가장 놀랐던 지점이 저랑 가령님이랑 또 다른 친구가 있는 카톡방에 이 친구가 자기 연습하는 거를 그냥 올렸어요. 봐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때? 라고 해서 이걸 친구니까 그냥 이렇게 좋게 말을 해줘야 되나? 이걸 좀 고민하던 차에 아니다. 그냥 가감없이 얘기를 해라 해서 제 기억에 정말 신랄하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건 왜 이러며 이거 너무 어색해. 이게 뭐야. 막 이런 얘기를 편하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이 친구가 듣고도 한 대여섯 번을 더 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작업을. 그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할 말이 없는데? 까지 오면서 그러니까 지인한테 내가 한 거를 보여준다라는 게 사실 오히려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주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큰 용기와 노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근데 아까 말하셨던 러브 스토리는 아직 안 푸신 거잖아요. 그쵸. 아직은 그 이야기는 조금 근데 원래는 어릴 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느 순간은 또 그냥 그 친구가 혹시나 보면은 그 친구는 원치도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과 감정이 있어서 아직은 그냥 제 보관함에 아주 꽁꽁 모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웹툰을 하면서 모든 장르를 해보고 싶었어요. 로맨스, 뭐 판타지, 뭐 역사물일 수도 있고 미스테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 한 번은 그냥 로맨스 같은 거를 약간 그래서 거기에 단편선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연애 스토리를 담는데 그 중에 은근슬쩍 살짝 끼워 넣을까도 생각했다가 근데 아직 로맨스가 아직 제가 소화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건 생각은 했지만 아직 실행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많은 연습과 노력 끝에 데뷔를 하셨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작품 소재 같은 거를 어디서 영감 얻으셨는지 왜 그걸로 시작을 하고 싶으셨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웹툰 작가를 준비하면서 이제 콘티 스터디 모임을 했고 거기서 이제 그때 제가 뭘 했었냐면 모임에서 랜덤하게 단어를 한 4-5개를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자기가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단편으로 뭐 1에서 3화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모임장이다 보니까 단어를 뽑았는데 그 중에 수조가 있었어요. 수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 수조를 이제 아이디어를 막 펼치다 보니까 약간 수조에 갇힌 어떤 물고기의 어떤 그런 감정에 이입을 했고 그거를 이제 또 제가 광고가다 보니까 어떤 비유나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물고기의 모습이 약간 수능에 좀 허덕이는 아이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3 수험생의 이야기를 수조 속 물고기로 풀면 어떨까라는 거를 이제 콘티로 그렸죠. 근데 그게 그렸던 게 이제 제가 콘티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고 그냥 제 스스로도 이제 마음에 들던 작품이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네이버에서 신인 작가 대상으로 이제 최강자전이라고 매년 이제 열리고 있는데 그게 열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원고 작업해서 그걸 보냈던 거죠. 네, 그래서 해서 운 좋게 또 이제 잘 맞아서
그 100명을 뽑는데 100작품을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물론 이제 그 후로 이제 서바이벌에서 이제 광탈은 했지만 어쨌든 그걸 또 좋게 봐주신 이제 네이버 담당자님이나 관계자님들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단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필요하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제가 생각나는 아무 단편이나 하면 어떨까 하다가 이제 그래도 담당자님이나 이제 관계자분들이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셔가지고 이거를 어떤 카테고리로 묶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약간 사회 문제와 또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그럼 그런 식으로 좀 위주로 풀면 어떨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다루기 시작했고 그런 거는 사실 TV나 뉴스를 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요즘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주로 소재를 많이 얻고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도박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유기견 문제도 뭐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문제들이 그런데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주로 소재나 영감을 많이 얻어서 네, 이야기를 풀고 그렇게 네, 완성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작품 하신 걸 보면 그 앞에 가령의 정체불명 이야기 끝나고 애구애구로 넘어갔을 때 제가 좀 느낌 받는 정체불명 이야기는 좀 차가운 시선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밝은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애구애구는 전체적으로 되게 약간 따스하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중간에 어떤 계기? 차이?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일단 작품을 첫 데뷔작인 이제 가령의 정체불명 이야기는 조금 많이 어두운 느낌으로 제가 풀긴 했었는데 사실 저는 또 밝은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좀 만화라는 걸 좀 가볍게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동물을 좀 좋아해가지고 동물로 이야기를 좀 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동물을 또 풀까 하다가 어떤 동물이 좋을까 하다가 그냥 아무래도 제가 또 사회 문제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실천은 하진 않지만 어쨌든 관심은 그래도 많은 편이라서 동물 문제 중에 가장 어떤 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고 이야기적으로 좋아할까를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유기견 문제가 나와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풀기 시작했는데 이게 유기견 문제가 사실은 밝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이제 고니란이라는 고라니 친구들도 나오는데 그런 친구들을 같이 엮으면서 뭔가 슬프지만 그래도 좀 유쾌하게 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풀었는데 물론 유기견 문제다 보니까 조금 그거를 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긴 했지만 뭐 그걸 감안해서라도 일단 제가 어떤 메시지적으로 그런 유기견 문제를 좀 풀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네, 동물 그냥 제가 그리면서 사실 애구애구는 그리면서 제가 좋아했어요. 그냥 귀여운 동물들을 그리면서 저 자신도 이제 작품 활동하는 것도 되게 그 작품에 애정이 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변했죠 뭐. 그 애구애구 불편하고 힘들어서 못 본 사람 전데요. 네이버 웹툰은 예전에 많이 보다가 최근에는 거의 안 보고 있었어가지고 가령 작가님을 몰랐었어요. 근데 원 선생님 덕분에 친구 중에 가령 작가라는 웹툰 작가가 있다라고 알려준 후에 제가 이제 보려고 했거든요. 그 첫 화에 그 애구가 버려진 그 순간부터 못 보겠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제 대추라는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더 감정이입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뒤에 아무리 막 밝게 풀어내도 순간순간에 슬픔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애구가 마냥 밝은 것도 너무 슬펐거든요. 맞아요. 저는 왜 자기의 그 힘듦을 알지 못하고 계속 밝을까? 왜 계속 아빠라고 했나? 형이라고 했나? 아빠. 걔를 왜 계속 찾을까? 기다릴까? 힘들어서 못 보겠어 이러면서 저는 못 본 사람이었고 이제 벌님도 저는 어제 새벽 3시쯤까지 보고 왔어요. 쿠키 구우면서. 저는 사실 그 웹툰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냥 매일 보거든요. 루틴이에요. 제 하루 루틴 중에 웹툰 보는 게 껴있고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네이버 웹툰만 봐가지고
그 애구애구 커버를 항상 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무협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애구애구까지 가지 못했는데 원정환 님이 오셔가지고 뭐 친구 중에 웹툰 작가 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애구애구 아세요? 그래서 애구애구? 이러면서 제가 애구애구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래서 그 강아지 아니에요? 이랬더니 그렇게 해서 알게 됐고 최근에 봤어요. 어제는 한 중반까지 한 40화 정도까지 보고 왔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유기견을 이제 데려와서 살고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막 잘은 몰라요. 뭐 봉사를 한 적도 그냥 또 데려온 거기 때문에. 근데 조사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스토리, 그 설정이나 아니면 그 환경들이나 아니면 그 강아지 행동이나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고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가 추정 개월수가 한 5개월 정도예요. 그래서 뭔가 엄청나게 해맑은 깨발랄함이 그 애구라는 캐릭터에서 엄청 많이 보여가지고 보면서 되게 너무 잘 만드셨다 그 캐릭터를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추정 5개월 이런 느낌으로. 추정 5개월. 그런 개월 수도 생각을 하셨어요? 3, 4개월쯤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었어요. 근데 네. 저는 그 애구애구도 그렇고 그전 첫 작품도 그렇고 필명 같은 결로 비유를 진짜 많이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비유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일단 비유하는 것 자체를 그냥 제가 좋아해요. 일단은 그냥 친구들이랑 말할 때도 어떤 똑같은 말이어도 그냥 다른 식으로 좀 말하는 걸 좋아하고 이게 아무래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야기는 결국에 사람 사는 게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게 어쨌든 이야기가 되려고 하면은 똑같은 내용도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게 좀 더 이야기화가 되고 사람들이 귀 기울인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비유를 좋아하고 특히나 이제 광고 자체가 엄청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쨌든 뭔가 똑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다른 식으로 비유했을 때 사람들이 그 대상을 조금 다르게 인식하면서 기억에 오래 남게 되거든요. 근데 그 어떤 스토리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똑같은 이야기여도 어쨌든 모든 이야기들이 아무리 옛날에 좋은 이야기더라도 명화, 명작 이런 거라도 어떤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줄줄이 기억난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명장면들이 딱딱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또 일종의 또 상징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가 처음에 준비할 때 조금 한화 하나 에피소드마다 조금 한 장면만은 그 내용이 정확히 생각은 안 나더라도 한 장면만은 좀 기억에 남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빗대가지고 상징적인 거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빗대서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완결까지 보겠습니다. 쿠키를 위해서 쿠팡을 결제하는 친구거든요. 맞아요. 쿠팡 쇼핑을 무조건 쿠키 얻는 그 금액대를 기준으로 항상 하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으로 매달 50개씩 받고요. 쿠팡은 얼마 결제해야 몇 개를 줘요? 2만 원 하면은 10개인가? 그리고 5만 원 하면 30개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2만 원, 5만 원 그렇게 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새로운 게 나왔는데 광고를 보면 하나를 볼 수 있어요. 맞아. 하루에 뭐 4개인가 3개인가. 맞아. 저 그래서 그렇게 애구애구. 저는 쿠키를 구워서 봤습니다. 완전 다른 얘기인데 아까 치어리딩 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아. 원 선생님도 치어리딩 저희 반전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치어리딩 그리고 리더까지 하셨었죠. 인프피인데. 인프피가 치어리딩 리더를? 그리고 또 아까 벌님이 기억에 남는 게 팔 풍차 돌리기 같은 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단장 돌리기. 단장 돌리기 그런 걸 해서 뭐 팔 쪽에 혈관이 다 터졌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치어리딩을 같이 하신 이유가 이건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거랑 완전 다른 결이긴 하지만 뭐 원 선생님의 유혹으로 같이 하셨던 건지 아니면 뭐 치어리딩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전혀 관심 없었는데 같이 있던 동기 형이 저거 나 치어 안 하면 아싸 될 것 같아. 한마디에 저는 했었던 케이스고 가령님은
일단 그 치어리딩이 저희 과의 약간 전통 같은 거였는데 어쨌든 뭐 서로 이제 권유는 하진 않았고 뭔가 분위기가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일단 들어가고 뭐 들어간 김에 이제 또 사람들이랑 더 친해지면 좋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던 거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다들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특히 막 누나들은 진짜 거의 좀비처럼 학교를 다니고 막 몸이 좀 혹사되다 보니까 정한이도 약간 되게 힘들어했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고 그때 이제 뭐 TMI지만 정한이랑 저랑 이제 단장 자리를 두고 배틀을 하셨나요? 그렇죠. 막 그런 댄스 배틀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선배님들의 회의 그래서 이제 회의 끝에 이제 아무래도 저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길쭉길쭉한 이제 우리 정한 씨를 이제 대표로 이제 뽑은 거죠. 대장으로. 아니 근데 약간 여기서 이건 약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훨씬 가볍고 잘하고 뭐 지금으로 치면 서바이벌이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최후의 1인으로 남는가? 그 저 연습곡 조용필의 청춘시대라는 곡을 그때 한 4곡 정도를 계속 안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오래 하나 이건데 뺑뺑이죠. 속된 말로 뺑뺑이. 네.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 이 친구가 저보다 더 훨씬 오래 많이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때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나는 그만 이러고 들어갔어요. 기억하십니까? 왜 그러셨나요? 근데 뭐 지금 저도 근데 기억이 정확히 남진 않지만 전 제 기억으로는 선배님들의 이제 100% 약간 추천으로 이제 그리고 저도 제가 봐도 제가 생각해도 그냥 좀 앞에서 좀 길쭉길쭉한 사람이 딱 시선을 잡으면 좋은데 제가 하기에는 약간 좀 짧고 이러다 보니까 정한이가 그냥 될 사람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 지금 요즘 스테이지 파이터라고 지금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인가? 네. 그거 비슷한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편은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하는 남성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대여를 하세요. 그런 프로그램,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지금 좀 그 느낌이었어요. 거기서도 막 퍼스트, 세컨드, 언더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춤 계속 춰. 그리고 앞에 엄청 유명한 심사위원들이 봐. 근데 춤을 한 번 추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에 했던 편이 뭐냐면 퍼스트, 세컨드, 언더 이렇게 시옷자로 서요. 그리고서 이제 보잖아요. 심사위원분들이. 그럼 만약에 원 선생님이 퍼스트에 있고 가령님이 세컨드에 있으면 근데 가령님이 더 잘해. 네. 그러면 가령님 퍼스트로 뭐 이렇게 내려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똑같은 춤을 한 4-5번 춰. 그 부분을.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다 결정한 다음에 그럼 이제 너가 퍼스트야. 뭐 넌 언더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걸 찍을 때 퍼스트는 더 많이 보이고 언더들은 뭐 네. 거의 안 보이고 뭐 이런 에피소드였거든요. 지금 비슷하지 맞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 했을 때도 저희 과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기획을 한 게 아닐까요? 정도로. 혹시 모르는. 네. 뺑뺑이처럼 계속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너가 지금 1등이야, 너가 2등이야 하고 좀 이따가 너가 1등 됐어. 안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곡을 연습을 하다가 좀 앞쪽에 중요한 사람이 좀 잘 못해. 뒤에 있는 애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제 바꾸고. 그냥 연습 진행하면서 거의 똑같네요. 이 과정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작도 역할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하면 그냥 어떤 활동량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동작도 어떤 친구는 조금 어떤 장면에서 조금 쉽게 좀 가는 것도 있고 어떤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쩌다 보니까 앞에 동기 누나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것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 맞습니다. 안고 이렇게 돌리는. 근데 그 안고 돌리는 거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무대에서. 무슨 무대? 저희가 보통 그 치어리딩을 이제 원래는 체육대회를 목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때 저희 때는 축제날 그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성님은 해외에서 대학 생활을 하셔가지고 이 그 한국 대학교의 문화를
네, 아직 체험해보지 않아서 맞아요. 뭐 축제나 체육대회 때 항상 그분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그래?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이게? 프릴처럼 레이스? 그런 거 달린 옷을 입고 이렇게 네. 막 흰색 장갑 끼고 막 승차 돌리고. 네, 빰빰빰빰빰 이런 거 하면서 맞습니다. 네 그런 걸 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걸 하셨군요. 네. 근데 TV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상상한 게 뭐냐면 제가 최강야구를 열심히 보는데 최강야구에서 대학교 팀이랑 되게 많이 대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치어리딩까지 와서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질 수 없다 이러면서. 맞습니다. 그럴 때도 갈 수 있겠네요. 사실 학교 대표까지는 아니고 그냥 학과 대표 정도라서 근데 뭐 그걸로 저희가 나중에 그냥 팀 단위로 아르바이트도 이제 가기는 했었어요. 뭐 그때가 2010년도 월드컵이었나?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무슨 진짜 그런 큰 상암 경기장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목동 그쪽에서 이제 SBS 홀이었나? 네. 거기서 이제 우와. 근데 웃긴 게 그게 이제 저희가 준비해서 딱 갔는데 녹음 파일이 그쪽 스텝이랑 이렇게 연결이 어떻게 잘 안 돼가지고 무대에 올라와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노래가 안 나와서 그대로 그냥 다시 내려왔던 그런 기억도 있고 네 뭐 그런 것도 알바도 해서 좋았죠. 대박이다. 아닙니다. 전 좋지 않았어요. 전 끔찍한 기억들밖에 없습니다. 다 운동하면 다치고 그때 뼈 부러지고 다들 인대 멀쩡한 사람 없고 지금도 병원 가서 이 정형외과 분들이 발목 만지면 이거 왜 이래요? 이 소리 다들 하십니다. 아 진짜요? 이렇게 딱 잡아줘야 되는데 이걸 못 잡아주고 덜렁덜렁 한다. 낭만의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같아서는 그거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무슨 얘기하다가. 네, 근데 궁금했어요. 그 치어리딩 치어리딩의 세계 알 수 없었거든요. 아하. 그러면 되게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시면서 지금의 가령님이 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냥 뭐 제가 뭐 말하긴 아직 좀 뭐하지만 그냥 제가 살면서 느낀 거는 어쨌든 운이라는 거는 어떤 기회라든지 운은 언제든 그냥 주변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내가 뭘 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그게 운이고 기회인 걸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강사라는 또 새로운 이제 일이자 어떤 제 미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그냥 있든 말든 찾아보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고 했으면 진짜 남의 일이고 모르는 분야였을 텐데 뭔가 이것저것 계속 찾고 또 이제 찾고 나서 계속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게 이제 되어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든 해야지 되는 것 같고 또 뭐 직업적으로 사실 웹툰을 하면서 좀 깨달았다고 하면은 일단 너무 힘들다. 네. 웹툰 작가 생활이 하지만 뭐 그게 제가 선택해서 후회한 적은 없고 힘들지만 재밌는 직업이기도 하고 근데 다만 이제 그냥 모든 프리랜서들은 다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직업을 또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배우고 또 이런 과정들이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막 사람들 앞에서 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못하기도 하고 되게 무대 울렁증이 특히 심하거든요. 물론 치어리딩을 하셨는데 이제 단체로 이제 올라가고 약간 근데 그때도 살면서 심장이 그렇게 터질 뻔한 거는 처음이었어요. 이게 진짜 터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 떨려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강사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말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게 되게 좀 낯설고 힘들었는데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하게 되고 확실히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그런 울렁증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기도 했고 웹툰을 하면서 힘든 것도 힘든 거고 둘째로 느낀 거는 이제 책임감 같은 거 특히 에고에고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한 그리면서 느낀 감정이랑 독자님들이 느끼는 감정이 조금 다를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요거는 요 정도의 슬픔 아니면 즐거움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독자님들은 여기서 엄청 슬퍼하고 이런 건 또 엄청 재밌어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내가 쓰는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좀 큰 감정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게 물론 어렴풋이 생각은 해왔던 거지만 이게 더 몸으로 좀 느껴지는 작품이었던 거라서 쓸 때 약간 책임감이 좀 확실히 있긴 있어야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네,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혹시 연재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댓글이나 뭐 좀 그런 게 있나요? 막 엄청 댓글이 특정 이렇게 문장이나 단어가 생각은 나진 않고 근데 다 보긴 다 봐요. 제가 댓글을 다 보면서 뭐 캡처도 가끔 하는 것도 있고 댓글이 기억난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메일에다가 이제 약간 팬아트처럼 손을 꼽아요. 딱 가령의 정체불명 이야기할 때도 한 분, 에고에고 할 때도 한 분, 딱 두 분 기억나는데 그런 식으로 좀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오히려 선물을 해주시면 그게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댓글이라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는 사람들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았으면 댓글까지 달까? 그런 생각이 들고 댓글을 넘어서 메일로까지 네. 응원을 보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작가님 거를 보면서 즐겁고 또 내가 느낀 감정을 공유하고 싶으니까 댓글을 달고 막 그러는 거겠죠. 맞아요. 저도 뭐 웹툰 작가이면서도 웹툰 이제 독자이기도 하니까 뭐 여러 작품을 보는데 한 번도 댓글을 달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도 그러니까 이건 좀 성향의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한 번도 달지 않은데 저도 이제 그래서 제 만화의 댓글을 보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달아주시는 게 진짜 쉽지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달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죠. 네. 맞아요. 저도 웹툰 진짜 많이 보는데 진짜 손에 꼽아요. 댓글 다는 횟수가. 그리고 뭐 이미 그 댓글이 달려있는 거를 좋아요는 누르거든요. 뭐 공감이 가는 문구나 그런 건. 댓글 달아보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어. 정말 뉴스 기사도 달아본 적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차이가 있지만 댓글은 거의 적극적인 표현의 끝이 아닐까 싶은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네. 혹시 최근에 새로 시작한 것이 있으신가요? 그게 뭐 활동이어도 되고 취미여도 되고 아니 그냥 마음가짐이어도 돼요. 제일 최근이면 사실 강사 일이 그냥 제일 최근에 새로운 거고 뭐 취미면은 원래 그냥 공 차고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취미가 거의 없는데 유일한 취미가 이제 그냥 축구하고 풋살하고 이런 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하는 네, 그런 취미? 근데 진짜 너무 평범하게 살아와서 지금도 평범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큰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물어보고 싶었다가 뭐 얘기할 때가 또 있지 않을까 해서 미뤘던 건데 사실 웹툰 작가분들이 몸이 엄청 안 좋아지시잖아요. 그래서 뭐 손목도 나가는 건 이제 그냥 당연한 거고 뭐 맨날 휴재를 들어가시면 대부분 아파서 들어가시고 뭐 몇 달 뒤에 올게요 했는데 1년이 넘어도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관리 같은 거를 뭐 축구나 풋살을 하시니까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축구 풋살이 손목을 건강하게 해주지는 않으니까요. 혹시 뭐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게 있나요? 일단 그 작가님들마다도 아픈 부위가 물론 겹치는 부위가 많지만 또 각각의 아픔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손목들을 많이 아파하시는데 그건 이제 그림 잘 그리시고 펜터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것 같고 뭐 저는 좀 그림이 단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손목은 아픈 적은 없었고 근데 다른 게 이제 자세가 계속 무너지니까 허리나 뭐 거북목이 너무 심하고 이제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철봉은 샀지만 철봉이 거의 옷걸이로만 거의 쓰긴 하는데 어쨌든 계속 틈틈이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것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잘은 안 돼요. 그래서 연재 초반에는 조금 이제 괜찮다가 이제 중반쯤 들어가면 이제 슬슬 아프기 시작하는데 완결이 될 때까지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좀 너무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조금 빨리 연재를 끝낼까나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게 나아지는 차도가 없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어쨌든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는 옛날에 동물 해석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손목에 터널 증후군이 생겼었거든요. 진짜 저는 매일 새벽 5시까지 하고 자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픈데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엄청 뭐 벌님도 잘 아시지만 거의 1년 내내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많은 걸 해가 질려버려서 이제 안 하는데 안 하니까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웹툰 작가분들도 손목이 너무 아프신데 말씀하셨듯이 연재가 끝날 때까지는 쉴 수가 없으니까 맞아. 계속 아픈 채로 있어야 하잖아요. 저번에 저 원 선생님이랑 벌님 저 그리고 그 원 선생님 파트너랑 저희가 저스트 댄스를 추고 그 마리오 파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리오 파티 게임 중에 그 컨트롤러를 엄청 이렇게 두들기는 게 있었는데 그때 좀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아팠거든요. 와 진짜요? 응. 너무 열심히 했고 그 아팠던 게 다시 도진 거지. 그러니까 좀 전 너무 놀다가 아파진 거지만 웹툰 작가님들은 이제 계속 아프신 게 진짜 힘들겠다. 그러면 아까 이제 강사 얘기도 좀 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까 또 만났을 때 잠깐 얘기하셨던 게 인천에서 하고 계시고 영종도를 중심으로 하시는데 거기에 삼들도 가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분교에 전교생이 4명이다? 막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분교를 가는 것도 뭐 센터에서 배정을 해주는 건가요? 일단 뭐 강사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일단 저는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거기 예술 수업에 이제 강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종도가 이제 섬이기도 하지만 그 영종도 주변에도 또 섬이 있어요. 더 작은 섬들이. 사회 약간 환원 같은 일로 이제 공항에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좀 소외받는 아이들까지도 이런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다 보니까 섬에 섬으로 이제 발령이 나는 경우가 있고 일단 처음에는 이제 학교 이제 수요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분들이랑 이제 매칭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러다가 처음에 저도 무의분교라고 무의도라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고 처음에는 이제 네이버 지도로 교통편을 찍어봤죠. 그때 이제 서울 거주할 때인데 거기 대충 한 3-4시간? 한 3시간 정도면 그래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뜨길래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수락을 했고 그리고 뭔가 분교라는 말에 조금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일반 학교가 아니라 분교라다 보니까 하면은 경험도 있고 또 아이들도 워낙 거기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수락을 했는데 제가 몰랐던 게 이 서울 사람의 좀 거만함이랄까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교통편이 이게 찍히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배차가 그런 곳에는 배차가 막 한 2-3시간에 한 대 오고 이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에서는 최단시간으로 찍어준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그 학교를 제 시간에 가려고 하면은 거의 막 새벽 한 4-5시쯤에 나가야 그것도 이제 간당간당하게 만약에 버스라도 한 번 놓치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참고로 말하지만 제가 뚜벅이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종도로 그냥 급하게 이제 자취방을 얻고 거기로 터를 옮겼는데 사실 거기로 옮겨도 거기서도 이동하는 게 너무 걸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차로 가면은 금방 가겠지만 이제 대중교통은 삥삥 돌기도 하고 거기서도 어쨌든 버스는 그 같은 버스니까 배차가 너무 길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전기자전거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야겠다 했는데 사실 자전거로도 왕복이 4-5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타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수업 때마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이제 거기가 영종도 바닷가 섬이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원래 풀을 되게 좋아해서 초록색을 좋아하는데 뭐 풀도 이제 중간중간 나와주고 이제 또 바다가 착 펼쳐지면서 갯벌이긴 하지만 그 가는 길이 너무 좋았는데 1회 하고 2회 하고 한 3회쯤 되니까 이 바다가 너무 긴 거예요. 끝없는 바닷가가 계속 나오고 이게 아무리 전기 자전거여도
이 전기 자전거가 이제 타본 분은 아시겠지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누르기만 하면 가는 게 있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페달을 직접 굴려야 애가 이제 도와주는 역할인데 이게 아무리 전기 자전거여도 4-5시간 타고 있으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갈매기가 많아요, 갈매기가. 그래서 얘들이 제가 가는 길 위에 길 그 가로등 위에 다 앉아 있는데 똥을 몇 번 맞을 뻔했어요. 이 가는 길이 그러니까 아름답지만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상당히 뭔가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분교를 출근하면 이제 특히 또 여름날에는 땀이 이제 뻘뻘 나서 이제 도착해서 옷을 그래서 여벌 옷을 하나 가져가요, 그냥. 그래서 도착하면 빨리 갈아입고 아이들 수업을 가면은 재밌기만 하기엔 또 조금 약간 씁쓸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전교생이 이제 제가 간 분교는 4명이었어요. 그래서 3학년 1명, 4학년 1명, 5학년 1명, 6학년 1명. 이렇게 해서 총 4명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막내가 3학년 그 친구가 계속 수업 시간에 막 혼자 계속 쭝얼쭝얼 하는 거예요, 막. 제가 기억하는 그 타짜의 대사를 어디서 애기가요? 네, 3학년인데 남자아이였는데 뭐 부모님이 볼 때 같이 봤겠죠. 그래서 계속 비수가 가슴에 나가 꽂힌다를 계속 수업 시간에 하는 거예요. 또 그 아이들이 또 하나에 꽂히면은 그 계속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같이 즐거운 게 아니라 혼자 즐거운데 혼자 계속 그거를 막 뭐만 하면 비수가 가슴에 날아 꽂힌다. 뭐 중얼중얼. 또 뭐 하면 또 계속 그 말을 하는데 저도 이제 수업 중이니까 좀 자제를 했지만 애들이 또 3학년이 또 말을 얼마 또 듣겠어요. 계속 하니까 4, 5학년, 6학년 이제 형 누나들이 화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딱 5학년 누나죠, 누나. 5학년 누나가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쟤랑 얘기하지 말자고 우리끼리 그냥 놀자. 딱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든 생각이 수업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대신 해준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전교생이 4명인데 그 중에서 3명이 흔히 말이죠 왕따를 시켜버리면은 이거는 반따가 아니라 전따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학교에서는. 그러네. 그래서 이제 또 그 친구를 약간 달래면서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면 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이제 잘 이렇게 타이를게 하면서 좀 약간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또 그 친구들은 또 자기들만의 또 커뮤니티가 강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갔을 땐 또 잘 이렇게 어울려서 놀더라고요. 일단 그런 기억이 남고 어쨌든 그 학교는 제가 간 해의 마지막으로 이제 폐교가 됐어요. 이제 원래 예정이 되어 있던 학교여가지고 또 슬퍼요? 슬퍼서 웃는 거예요? 아니면 상당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 이야기 자체가 되게 맞아. 스토리 같아요. 무슨 좀, 드라마 같아요. 엄청 재밌는 일상툰 느낌이에요. 저 그냥 이게 그냥 애구애구 같아요. 지금 그냥 되게 밝게 얘기하는데 하나하나 들으면 갈매기며 막 바다며 전기 맞아. 자전거 그거를 이제 6학년 친구는 그나마 이제 중학교는 이제 뭐 이제 가면 되니까 가는데 어쨌든 초등학교 애들은 이제 전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친구가 되어 있는데 혼자 이제 전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막 그래도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잘 가겠지 했는데 다음 해에 이제 5학년이었던 그 친구가 6학년이 됐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학교를 또 이제 맡아서 하게 됐는데 거기서 또 만난 거예요. 이제 거긴 분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학교였는데 거기서 만나서 또 반갑게 만나갖고 인사하고 잘 지내냐. 또 누나 그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이제 중학교 잘 갔냐 이렇게 해서 또 1년 또 그 친구랑 또 수업을 잘 하고 이제 또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또 중학생이 됐을 텐데 어쨌든 그런 인연도 있고 그런 수업 강사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던, 좋았던. 되게 재밌네요. 진짜. 네, 이렇게 말씀 주신 이 내용이 다 쉽지 않은 결정? 심지어 그냥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지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가는데 이게 너무 멀어서 집을 구해야 되고 집을 구했는데도 지금 몇 시간을 더 가야 되고 이거를 진행을 한 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그냥 해보지로 될 것 같진 않거든요. 이게 어떤 책임감에서 나온 건지 왜 그랬어요? 왜 집까지 옮기고 네. 살짝 그
광기가 묻어있는 그런 선택들인 것 같아가지고. 전기 자전거? 아니 그리고 전 또 의문이었던 게 그 정도였으면 차 면허 따고 차를 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 성향인 것도 있는데 뭐 계획적으로 좀 사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순간적으로 선택할 때는 그냥 즉흥으로 좀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어요. 살면서 느끼기로는. 그래서 수업도 사실 그냥 뭐 분교지만 그냥 일단 끌리니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커서 일단 그걸 하게 됐고 일단 제가 또 집까지 옮기게 된 거는 그때 제가 이제 작품 준비를 그때 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학교만 가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차라리 조금 자취 월세를 좀 투자하고 해서라도 작품 준비하는데 쓰면은 어떨까? 그때 약간 좀 투자를 한 거죠, 제 스스로. 어쨌든 그때 준비를 해서 이제 다행히 이제 연재권을 따서 연재를 하게 된 거고, 자동차의 경우는 그때 사실 이제 작가 수입이 없었고, 그때 이제 강사 일로만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강사가 사실 일이 1년 내내 채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생활비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크게 막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몸으로 좀 고생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차는 이제 면허는 있지만 그냥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야기 해주시면서 뭔가 장면이 펼쳐졌어요. 막 바다가 이렇게 달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갈매기 이렇게 똥이 싸고 있고 그리고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날씨 운은 좋으셨나 보다. 비가 안 온 것이 진짜 너무 심할 때는 이제 진짜 태풍 불고 막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이제 좀 빨리 나가서 그냥 빨리 그냥 몇 시간 좀 뜨더라도 그냥 그렇게 해서 갔고, 뭐 여담이지만 다른 강사님은 또 그 중에 또 제가 그래도 간 섬은 다행히 다리가 놓여 있어요. 근데 다리가 안 놓인 학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이제 그 선생님들은 이제 배표를 이제 또 끊고 또 이제 섬으로 또 막 가야 되고 뭐 그런 상황도 있고 그렇죠. 진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교니까 이런 교육 자체가 되게 절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을 하셨군요. 진짜. 그리고 엄청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얻으신 거잖아요. 경험을. 맞아. 일상툰도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일부러라도 더 약간 경험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진짜. 전 아까 원정환님이 치어리딩 좋은 경험이었어라고 가령님 말하셨더니 아니요, 최악이었는데요. 모든 하루하루가 최악이었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좋은 기억처럼 말씀을 해주시니까 기억하기 나름이다. 다음 질문은 요즘 꽂힌 것이 있나요? 늘 꽂혀있지만 그냥 공 차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제일 재밌어하고 재미로는. 그리고 또 보는 거는 이제 요즘 뭐 많이 보는 건 없는데 그냥 나는 솔로는 꾸준히 보고 있어요. 네. 그거는 보면서 그냥 그거는 사실 연애의 감정과 뭐 어떤 그런 걸 본다기보다는 뭔가 사람 탐구의 영역으로 제가 좀 보면서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뭐 저렇게 해서 그렇게 행동했겠구나. 그런 걸 좀 이해하려고 하면서 좀 보는 편이라서 그런 영역에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만한 프로가 없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거 2개? 크게 지금 생각나는 건 그렇게 2개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벌님도 비슷한 말 한 적 있었거든요. 난 솔로는 연애 프로그램이 아니다. 인생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인간의 군상을 볼 수 있는 실험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잘 안 보죠? 최근에 다시 22기를 보고 있고요. 어제 새로 올라온 에피소드는 아직 못 봤고. 22기도 핫해요? 돌싱 특집이어가지고 아주 핫합니다. 아니 제가 나는 솔로를 안 봐서 그런데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자극적인 일반인 분들의 연애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 사실 그냥 알고만 있는데 인간 군상을 보여준다라고 하니까 뭐 좀 어떤 이런 구체적인 지점이 있을까요? 그게 일단은 매 기수마다 좀 진행 방식이나 그런 서로를 선택하는 뭐 순서 같은 게 좀 다르긴 한데 거기에 엮여 있는 게 약간
되게 심리 게임 같아요. 이게 모든 그 나는 솔로 네. 그 기술을 보면은 처음에는 약간 일단 외적으로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외모적인 네. 취향을 먼저 선택을 하고 사실 저 사람의 나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정말 단편적으로 만난 그걸로 첫인상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음날 2일차에 자기소개를 하게 돼요. 그럼 2일차에 자기소개를 들으면 거기서 살짝 바뀌고 근데 또 거기서 막 뭐 러브라인이 있다가 없다가 막 경쟁을 했다가 막 완전 그 픽스된 완전 커플 같은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지기도 하고 막 뭔가 트루 러브를 찾아가는 그 과정도 있고 서로의 그 가치관이 충돌하는 걸 보면은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되게 나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 흔히 이제 그 뭐 회사나 아니면 조직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약간 쎄하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항상 기수마다 한 분씩 계세요. 그럼 그런 걸 보면서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혹시 내가 저러고 있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 자신도 체크하게 되고 뭔가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걸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휴먼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아주 공감하고. 근데 그 사실 상황도 그렇게 만들긴 하지만 그 출연하신 분들이 약간 스스로 약간 그 상황을 더 약간 키워나가는 듯한 느낌도 있고. 하여튼 보면은 참 저도 근데 나랑 비슷한 행동을 하는데 욕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또 나도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바뀌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자아성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엄청 핫한 것들은 맨날 릴스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알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창 벌림이 빠져 계실 때는 이제 에피소드를 말해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와 진짜 어떻게 그러한 캐릭터들을 모았을까? 맞아. 그래서 벌림이 그 PD를 극찬했었나?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했을까? 맞아. 약간 그 PD님이 사람을 엄청 잘 보는 것 같고 그 조합을 정말 잘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강약 조절을 뭔가 잘하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기수가 엄청 셌으면 다음 기수는 조금 약간 힐링으로 가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 한번 말했었는데 그 제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 중에 여들톡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나는 솔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게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은 맞닿아 있다. 그냥 하나의 어떤 기질이나 특징이 상황에 따라서 장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단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게 저는 이게 막 관통된 느낌을 받으면서 뭐 사람은 어떤 뭐 성격이나 아니면 기질 같은 게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상황에 놓이면 되게 좋게 발현이 되고 어느 상황에 가면 되게 안 좋게 발현이 되는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많이 느꼈어요. 맞아. 그 김풍 아저씨도 뭐 이 사람이 얘랑 같이 있으니까 안 좋은 게 더 잘 보인다. 만약에 얘랑 있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벌림이랑 같이 있었으면 얘는 진짜 별로야 이렇게 보이는데 원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으면은 와 둘이 진짜 잘 맞는다. 그 사람의 뭐 안 좋은 점이 잘 안 보인다. 뭐 그런 말을 했던 거. 어떤 이런 캐릭터의 조합 같은 느낌. 그래서 열심히 보고 계시는군요. 뭔가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떠들어가지고. 아니요. 충분히 공감돼서. 벌림이 나는 솔로 얘기를 하시는 동안 굉장히 이렇게 인자한 미소와 공감하는 이 표정을 보면서 애구애구 같은 느낌의 나는 솔로 관계가 나온다? 핵 지옥일 것 같은데? 상상을 했습니다. 혼자만의. 그리고 약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팀 이름이 스토리지예요. 그게 약간 스토리를 만든다도 있고 스토리를 이제 저희가 수집을 해서 모으는 그런 창고라는 뜻도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부터 생각을 했었던 게 그 이야기는 캐릭터가 다 끌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의 이런 성격과 저 캐릭터의 이런 성격이 맞물리면서 뭔가 그게 굴러가고 이야기에 다이나믹이 생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관찰하기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았어요. 맞아. 그리고 또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게
공 차는 걸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좋으세요? 궁금해요. 저는 공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 그냥 뭔가 평소에 땀 흘리는 건 싫어하는데 그냥 운동을 한다 마음을 먹고 땀 흘리는 건 되게 일단 좋아해가지고 일단 땀 흘리고 뭔가 그냥 상쾌해지는 느낌? 일단 그게 기본적으로 좋고 그다음에 그냥 이제 공 찰 때는 어쨌든 뭐 혼자 차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랑 같이 합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딱딱 맞아 들어갔을 때 어떤 그런 데서 오는 쾌감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모순까지는 아니지만 아까는 광고회사는 팀으로 작업한다. 그게 싫으셨고 그리고 아까 저희 만나기 전에도 뭐 팀 작업에 대한 되게 표정이 팀 작업은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또 축구는 팀 작업에 맞아. 뭐 다른 결일 수 있지만 일단 축구 팀은 제 시간에 끝나요. 뭐가 됐든 어떤 팀이랑 해도 제 시간에 끝나는 게 일단 좀 다른 점이 있고 물론 축구할 때도 막 마음이 안 맞고 막 잘 발이 안 맞고 하면은 그건 또 그거대로 좀 별로긴 한데 어쨌거나 그냥 축구할 때는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모순이 있긴 한데요. 근데 조금 더 제 의도대로 그러니까 좀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쨌든 이거는 뜻이 골을 넣는다 하나로 이제 통일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들 열심히 하고 근데 사실 그냥 제가 혼자 공 들고 뛰는 게 좋아서 그런 게 일단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팀에 소속돼 계신 거예요? 그냥 동네 그냥 조기 축구 같은 네, 거? 그런 느낌으로 있죠. 네. 원 선생님은 공 차는 거 싫어하세요? 농구 좋아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 공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살이 붙으면서 조금 멀어졌다가 지금 또 살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또 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주말에도 또 한 번 나가고. 어디 가세요? 축구. 네. 뭐 풋살. 두 분이서 같이 하신 적도 있으세요? 있죠. 네. 있는데 제가 많이 뿌른 이후로 이 친구의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계속 원 선생님 표정이 말할까 말까. 맞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두 분이 자취도 같이 하셨었으니까 진짜 에피소드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숨기면 안 궁금할 텐데 계속 표정이 흘리고 다니는 콧구멍이 계속 막 입 꼬리가 계속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표정 관리를 하고 싶은 말이 많은가 보다. 아닙니다. 자취는 일단 뭐 길게는 같이 하지는 못했고 그때 학기랑 뭐 어떻게 엮이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것도 아마 시작이 치어리더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게 그쯤이었을 거예요. 그게 학교 끝나고 바로 또 치어리딩 연습을 하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럼 차라리 우리 쉽시 일반에서 우리 방을 하나 얻어보자. 근데 또 가난한 대학생이다 보니까 둘이서는 또 힘들고 그래서 그때 치어리더 같이 하던 형 한 분이 있었는데 셋이서 그냥 같이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 원룸에 셋이 살라고 하니까 원룸입니다. 원룸. 그래서 그 방에 좀 애착이 안 가더라고. 이제 들어가기 싫고 잠은 자야 되는데 들어가긴 싫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사람이 또 살다 보면 또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 형님은 조금 프리한 분이다 보니까 이제 빨래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좀 넘쳤던 그 기억도 나고 원 선생님에 대한 그 당시의 기억으로는 이 친구가 이제 그 체어 단장도 하고 과내 동아리에 약간 우리 신입생의 대표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또 그 기자재 같은 것도 관리를 이 친구가 랩실 감투를 좋아하시는 감투 콜렉터 그런 걸 막 동시에 하다 보니까 잠이 엄청 많아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길래 전화를 안 받나 했더니 몇 번을 해도 안 받는데 자취방 가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못 들을 정도로 계속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도 그냥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네. 지금도 못 들으시지 않으세요? 듣긴 합니다. 그래도 한창 일 많을 때는 못 들었는데 또 지금 되게 또 애고애고처럼 밝게 말씀해 주셨는데 밝은 톤 자취방이
그게 4층에 계단이 없었고요. 아니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의 원룸이었고 거기에 남자 셋이 사는데 같이 사는 형이 본가가 제주도였어요. 와. 그러면 모든 옷을 다 자취방에 놨는데 그냥 빨래가 많은 게 아니라 집에 섬이 이렇게 3개가 생겨요. 정말로. 그러면 바닥을 이렇게 절벽 사이 짚듯이 이렇게 건너서 걷다가 둘이서 못 참겠다. 옷을 우리가 정리를 해버리자. 그래서 그걸 정리를 다 했는데 원룸에 남자 셋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자 데스크탑 하나씩 원룸에 그걸 놓으면 여름에 에어컨이 없어서 창문 열고 선풍기로만 하는데 열이 안 나가니까 더워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고 네 힘든 기억이 그래서 만기를 다 못 채우고 나와서 각자 이제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생활하고 월세는 뭐 그냥 빈집에 거의 내듯이 그냥 그렇게 자취가 끝났던 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좋은 기억. 낭만의 시대 때. 그렇죠. 낭만의 시대죠. 에어컨이 없다? 근데 몇 년도 이야기지? 이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막 연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그렇죠. 이게 2010년이죠. 맞습니다. 2010년입니다. 저희가 09학번이고요. 2010년 2학년 때였습니다. 그렇죠. 같이 치어 이제 후배들 가르치고 재밌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좋아하는 게 무엇이 있나요? 일단 좋아하는 거는 뭐 아까 말한 거는 넘어가고 사실 또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 디저트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뭐 빵도 그렇고 초코도 그렇고 과자도 그렇고 이게 뭐 사실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이제 술 같은 것도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되고 그런데 디저트도 사실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되지만 저는 제가 과자 같은 걸 추천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과자. 근데 저랑 좀 그 먹는 디저트의 그 좋아함이 좀 비슷한 분들한테는 좀 이 제품 말해도 네네. 저희는 뭐 아무런 그쵸? 그게 없어요. 잘 몰라가지고 이런 쪽을 몰라서 일단 몇 개 추천하면은 그 이마트 편의점에 그 통감자라고 있거든요. 그 통감자인데 연두색 그 봉투가 있어요. 그 앞에 무슨 통감자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거 일단 바삭한 걸 좋아한다. 근데 그 두께감도 중요해요. 이게 바삭한 거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 초록색 봉투에 2,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 감자 큰 거. 약간 그 오감자 스타일이네요. 맞아요. 오감자 모양인데 오감자보다 좀 더 단단하고 간도 좀 적당하고 약간 요런 스타일 좋아하면 요거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요즘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던 건데 갑자기 기사 같은 게 있어요. 이게 해외에서 좀 인기가 좀 생겼댔나? 제가 추천하는 게 비초비라고 있거든요. 비초비. 근데 이게 초코 과자도 약간 그 초코의 그 맛이나 향이나 이런 게 또 다 다르고 그 비스켓과 그 비율이 또 중요하거든요. 비초비도 추천. 근데 뭔가 나만 알던 밴드가 갑자기 뜨는 것처럼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어디서 팔아요? 요거는 뭐 사실 마트 편의점 다 많이 팔아가지고 요것도 추천. 그리고 그냥 마지막으로 제일 최애는 촉촉한 직촉. 그냥 그건 많이 봤을 텐데 그거는 이제 또 제일 좋아하는 거라서 그 정도 좀 그거 말고는 이제 너무 이제 막 동네 상권에서만 파는 막 그런 것들이라서 공유할 수 있는 하여튼 그거 추천드립니다. 비초비는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제가 또 트렌드를 따라가는 분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맞아. 그러면 그런 거 요즘 유행한 트렌드한 것도 또 드셔보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두바이. 예. 그거는 아직 너무 초콜릿이고 너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그건 못 먹었고 겨울이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붕어빵 그 틀을 사가지고 반죽이랑 주문을 해서 붕어빵을 구웠는데 문제가 이게 혼자 먹으려고 하면은 이게 반죽이 소량으로 팔질 않아요. 팥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용량, 그러니까 엄청 대용량은 아니지만 혼자 처리하기엔 또 그게 유통기한이 짧아가지고 그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때 작년 겨울에 살이 너무 쪘다가 올해는 지금 만약에 반죽을 사면은 좀 나눔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살 거고 아니면 좀 도전 안 돼. 어쨌든 붕어빵도 집에서 많이 구워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신기하네. 엄청난 실행력이시네요. 그 일상 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그 붕어빵 틀을 산다고? 이것부터 너무 편안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되게 그냥 뭐 튀김가루 샀어요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막 유명한 디저트 집 같은 데서 일부러 가서 드세요? 사실 근데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북촌이었나? 그쪽 갔는데 아니 사람이 너무 많은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나 했는데 그게 런던 베이글이었나? 그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 바퀴 돌 동안 돌고 와도 사람이 계속 안 줄어 있고 그래서 근데 궁금은 한데 사실 그렇게 줄 서서 먹을 엄두는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먹고 왔는데요. 런던 베이글. 네. 왜냐면 어떻게 구하셨죠? 아니,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안국을 놀러 갔다가 아마 안국 있는 걸 보셨던 것 같은데 네, 그쪽. 엄청 타이밍 좋게 딱 해가지고 한 7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4개 먹고 오늘 아침에 가족 다 같이 3개를 먹었는데 저도 좀 베이글이 베이글이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엄마가 사오기 전에 벌림과 벌림 사촌 오빠 덕분에 한번 또 이렇게 먹었는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런던 베이글의 장점은 원래 베이글은 점점 더 딱딱해지고 또 퍽퍽한 느낌인데 여기는 되게 촉촉하고 쫄깃해요. 그 맛이 있고 또 오늘 아침 먹은 3개는 얼렸다 먹은 거거든요. 얼렸다가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었는데도 아직도 쫄깃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나 보다. 극찬이군요. 라는 그렇군요. 생각과 동시에 또 그렇게까지 줄 서서까지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 런던 베이글 먹은 강아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저희 강아지가 제가 쇼파에다가 저의 백팩에 런던 베이글을 깜빡하고 넣고 문을 잠그고 지퍼를 잠근 채로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강아지가 심지어 애기 강아지여가지고 올라갈 줄 몰랐어요. 근데 소파에 올라가서 가방에 지퍼를 열고 야무지게 종이를 뜯어서 바질 맛 베이글을 냠냠하고 있었어요. 아주 맛있게. 그 행복한 얼굴로. 뭔가 주인님이 없었을 때 자연스럽게 2발로 이족 보행해서 왠지 가방을 열고 왠지 칼로 썰어먹었을 것 같은 상상이 약간. 네. 근데 뭐 이빨로 뜯어 먹긴 했는데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강아지 키우는 거에 초보여서 그때 패닉이 와서 막 검색도 하고 막 카페에도 글 올리고 막 근데 베이글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행히 괜찮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바질 맛 베이글은 벌림도 안 먹어본 건데 먼저 먹봄. 네, 버디픽. 버디픽. 그리고 요즘 마켓컬리에서도 런던 베이글을 팔아요. 근데 그게 선착순이어서 원래는 오전 11시 했다가 지금 밤 11시로 바뀐 것 같은데 저 좀 티켓팅 자부심이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결제까지 비밀번호까지 다 쳤는데 품절돼서 튕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얻을 수 있긴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4만 원에 10,000원 할인권 들어와서 마켓컬리. 근데 그걸 쓰면은 티켓팅에 거의 실패할 것 같은. 어쨌든 거기서도 한번 사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험난한 티켓팅을 겪어야 된다. 뭔가 웨이팅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회의적인 편이긴 했는데 저희 예전에 대전에서 어떤 칼국수 집을 먹으러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렸다 먹는데 저 평소처럼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같이 기다려서 얘기하고 이러고 먹고 하는 이게 다 포함된 맛이지. 우린 추억을 먹는 거지. 맞아.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혹시 또 에피소드 필요하시면 함께 추억을 만드시는 거 어떠세요? 맞아. 기다려서 먹기. 함께 런던 베이글을 기다리는 추억을 만들어서. 원 선생님이 좋아하는 디저트 있으세요? 벌림도 준비하세요? 저 생각해놓은 거 있어요. 저는 초코 쿠키 중에 그 밀카의 센세이션이라고 아세요? 처음 듣습니다. 그거는 올리브영에 가면 가끔 파는데 밀카라는 브랜드는 약간 초콜릿이 되게 맛있어요. 진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겉바속촉의 진짜 끝판왕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인터넷으로 시켜서 먹은 적이 있었어요. 추천드립니다. 꼭 먹어. 촉촉하고 정말 달고 그 혈당 쇼크가 오는 그런 맛입니다. 저 말씀하시면서 생각해봤는데 이게 디저트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떠오른 2개가 하나는 볶음밥. 맞아. 맞네. 볶음밥 디저트. 인정하십니까? 그럼요. 네. 인정입니다. 뭔가를 먹고 뭐 감자탕 뭐
뭐가 됐든 이렇게 철판에 구워 먹는 거에 다 먹으면 볶음밥이 최고의 디저트지 않나.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 이 왕라오지라고 음료수가 있어. 왕라오지? 네. 종종 한국에서도 팝니다. 그게 약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좀 금색의 빨간색 음료수인데 이 맛을 표현하자면 초록 매실에 한약을 좀 섞어서 좀 요즘 유행하는 마라탕이나 마라샹궈 얼얼한 거 먹고 그거 한 모금 딱 먹으면 싹 풀어지는 전 약간 이런 기능적인 종류의 디저트가 좋지 않나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라오지. 왕라오지. 네. 그 성조 넣어서 한번 말해주세요. 왕라오지야. 뭐라고? 진짜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알던데요. 제가 그래요? 막 성조를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마라탕집에서 많이 본 네. 것 종종 같아요. 있습니다. 저는 원 선생님이랑 벌님한테 디저트 말하라고 시켜놓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생각이 난 거는 네. 마켓컬리에 버터링 같은 과자를 팔거든요. 파란색 통에 한 3개씩 들어있어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과자가 커피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 버터 향이 미쳤어요. 맞아요. 그니까 댄케이크. 댄케이크 싱글 서브 버터 쿠키. 어쨌든 커피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커피랑 진짜. 그것도 맛있잖아요. 랑드샤 뭔지 아십니까? 그 약간 쿠쿠다스 같은 건데요. 좀 빵빵한 느낌의. 약간 얇아요. 그 정사각형 모양의 쿠쿠다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맛있고요. 알려주신 거는 꼭 사 먹어볼게요. 비초비. 오늘 가면서 한번. 왜냐면 엄청 디저트에 대한 자부심이 시작을 빌드업을 아주 강하셔가지고 궁금해졌어요. 다음 질문 다음 갈까요? 질문. 네. 다음 질문은 최근에 듣거나 본 것 중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나요? 가장 최근에 본 거는 조커2를 봤고 뭐 스포가 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좋았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물론 뭔가 좀 적응 안 되는 것도 많고 했지만, 아니면 기대했던 거와 달랐던 것도 많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이게 뭐 이야기가 좋다 해서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작품 자체가 그냥 그 감독의 어떤 실험적인 느낌? 뭐 그런 것들이 그냥 근데 새로워서 좋다가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새롭게 다가와서 그런 점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조커의 별점을 매겨본다면 혹시 한 몇 점? 근데 평점은 사실 높게는 못 주겠고 한 6.5에서 7 사이인데 굉장히 박한데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이제 점수라는 건 어떤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까고 저기서 까고 하면은 약간 좀 까이지만 약간 그 슈퍼패스의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6.5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었다. 원 선생님 유튜브 하시는 거 아세요? 처음 들었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너무 아웃팅한 건가? 말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저희 에피소드에도 있어요. 저희 전 에피소드인가? 저희가 지금 이 팟캐스트를 유튜브에도 올리거든요. 전 유튜브로 알았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벌님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로 하는 게 있었고 원 선생님도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유튜브 초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에피소드를 한 번에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밝혔는데 친구한테 못 밝힐 건 없지. 그치. 한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 에피소드가 조커2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조커2를 아직 안 봐서 그 에피소드 콘텐츠를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별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 선생님이 준 별점은 뭐예요? 저 3.5 줬습니다. 몇 점 만점이에요?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10점 만점엔? 그럼 7이겠죠. 3.5 곱하기 2 하면. 네. 죄송합니다. 모르겠죠. 아닙니다. 아니 저는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좀 지적할 내용이 많지만 저도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실망할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분명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정말 제가 생각하는 거를 다 표현을 하고 며칠 후에 그 이동진 해설위원이 4.0을 줘서 맞아. 막 말이 많더라고요. 맞아. 이슈됨.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몇 점 만점에 4.0이요? 5점. 5점. 그래서 이동진 그 평론가님이 높게 주셨으니까 그 높게 준 것에 대해 이제 사람들이 높은 것이었나? 이렇게 휘둘리는 느낌으로 네. 만든 릴스가 돌아다녀서 봤고, 그리고 아까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 논란에 대한 콘텐츠를 또 올리셨더라고요. 높게 줬다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호불호가 강하거나 아니면 남들은 진짜 안 좋게 봤거나 그런 느낌의 영화겠죠. 그렇군요. 네, 슈퍼패스를 받을 수는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 복합적이다. 영상에도 댓글이 난리 났어요? 좀 그러니까 막 그렇게 긴 댓글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오, 진짜요? 막 한 뭐 거의 10줄을 막 칸트가 나오고 뭐 예. 근데 그걸 제가 그냥 굿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다 어찌됐건 막 정독을 하고 댓글을 뭐 이렇게 대댓을 달아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임팩트가 확실히 있었던 영화인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시죠. 그러시죠. 저도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따라가야지. 그러면 그냥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보고 싶은 건데, 작품에서 다루시는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많이 보시나요? 그런 뉴스나 뭐 그런 것들? 근데 사실 이런 나쁜 소식을 찾아봐야지 하고 찾진 않지만 요즘 그냥 눈이 가는 건 일단 그런 게 저절로 가긴 하고, 뉴스 페이지를 틀면은 반 이상은 좀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사건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절로 그냥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저절로. 네. 혹시 최근에 인상적인 나쁜 소식? 근데 요즘은 너무 무거운 주제지만 좀 누구나 죽음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사실 자연재해로 죽는 것과 아니면 인과에 의해 죽는 건 좀 좀 다르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죽음은 똑같이 무겁지만 어이없게 뭐 산재로 이렇게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그냥 진짜 요즘은 조금 모르겠어요. 요즘 뉴스에 그런 걸 일부러 많이 노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진짜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어떤 살인에 대한 그런 일들이. 근데 너무 볼 때마다 화가 나가지고 이게 대처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일이 벌어졌으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나라에서 조금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걸 잘 케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한 거랑 아까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한 거랑 좀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사실 살인에 대한 영화가 되게 많잖아요. 뭐 살인 영화뿐만 아니라 콘텐츠가 되게 많은데 제가 그런 걸 볼 때도 되게 책임감 있고 막 그렇게 보진 않았거든요. 저는 어쨌든 관객 입장에서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 책임감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방금 이런 얘기 들을 때. 왜냐면 실화를 기반으로 가져오는 분들 진짜 많고, 그러면 그걸 겪으신 피해자분들의 지인들, 가족들은 계속 살아 계신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사실 그냥 일회용으로 끝날 수 있는 컨텐츠들인 건데 그거를 너무 가볍게 풀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엄청 오락적인 자극을 넣으면 또 안 될 것 같고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화를 가지고 가서 만드는 게 오히려 어려운 걸 수도. 재작년인가? 김남길 배우가 했던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의 원래 원작이 권일용 프로파일러 아세요? 몰라요. 그 약간 흰머리이신 분. 1세대 프로파일러신데 그분이 겪었던 얘기들을 책으로 만든 게 있었고, 그 책을 이제 가지고 와서 김남길 배우 그분이 권일용 그 역할을 하신 거였고, 그 프로파일러 1세대 그 당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김남길 그 배우가 그 해에 대상을 받으셨거든요. 대상인지 하여튼 높은 걸 받았는데 그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좀 책임감을 많이 가져야겠다. 그리고 악역을 해주신 배우들이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이런 역할을 하면은 나중에 커리어에 힘들 수도 있고 혹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더 무거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냥 글쿤하고 말았는데, 오늘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올해 계획, 이제 남은 100일이 안 남은 상태인데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올해 계획은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학교 수업이
잘 마무리되게 또 그 나중에 이제 전시까지 이제 아이들 하는데 그것까지 마무리가 잘 되게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차기작 준비를 얼른 해서 제안서를 넣고 일단 1차 통과까지 하는 게 그게 두 번째 목표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 개인적인 거는 그냥 건강하게 운동 좀 꾸준히 하고 뭐 그런 정도고 어쨌든 크게 두 가지 강사로서랑 작가로서 그렇게 두 가지 큰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웹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도 웹툰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좀 마음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좀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여지를 두신 건지. 그래도 한번 뭔가 시작했으니까 뭐 끝은 없지만 그래도 작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내는 일단 그래도 이런 웹툰 작가가 있구나라는 정도는 알리고 싶고 더 크게는 좀 약간 지브리나 디즈니처럼 좀 더 크게 나가고 싶은 꿈은 있지만 어쨌든 그건 꿈이고 결국 그 말은 이제 장기적으로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생각과 말이고 근데 사실 뭐 앞날은 모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서 나중에 떡볶이집이나 김밥 같이 겸용해서 그런 가게를 또 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자영업을 한다는 거는 그 웹툰 작업을 별도로 할 시간이 절대 없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이제 힘들겠지만 어쨌든 지금 웹툰 작가로서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혹시 차기작 아이템 약간 힌트 주실 수 있나요? 진짜 조금만 단어 하나만이라도. 뭐 장르만이라도. 장르. 일단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고 첫 번째는 이제 이것도 좋아하는 거에 아무래도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디저트들이 캐릭터로 해서 약간 판타지 이야기를 하나 구상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일상툰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것도 지금 크게 두 가지 구상 중입니다. 일상툰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인들의 재밌는 이야기를 담아서 푸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도 가령 작가님의 일상, 뭐 생각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저희가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거는 뭐 더 큰 꿈을 이제 생각하면 사실 뭐 작가로서는 당연히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게 당연히 꿈이지만 사실 그냥 원래 강사직을 하기 전부터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냥 약간 예술 학교를 만들어서 근데 약간 사회적인 그런 예술 학교인 거죠. 그래서 뭐 돈 받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좀 함께 모여서 그 학교를 세워서 뭐 이름만 학교긴 하지만 어쨌든 좀 대상이 이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좀 예술 수업을 좀 아이들에게 나누면 어떨까라는 아직은 너무나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 꿈을 가지고 있어요. 네. 되게 좋은 취지네요. 상상도 못한 꿈이군요. 근데 약간 소소하게도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1년에 한 번씩 해보다가 뭐 1년에 한 2번씩 해보다가 이런 식으로 늘려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학교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착한 분이시네요. 네. 아니에요. 제가 오늘 팟캐스트 전에 가령 작가님 오시기 전에 좀 미리 말씀드리기를 제가 아는 지인에서 착함의 끝에 있는 사람이다. 넘버원. 거의 답답할 수준 그렇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학교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프제인데 사실 다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어서 겉으로 느껴지게만 그런 거고 속엔 또 악마가 살고 있어요. 예. 다 그런 얘기. 저도 그런 얘기 자주 하고 원 선생님도 되게 자주 하는데 근데 저희 악마랑 비벼보시겠습니까?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악마도 우스울 듯? 맞아. 조그만 악마. 근데 하실 일이 진짜 많네요. 떡볶이 집도 차려야 되고 맞아. 또 웹툰도 유명해져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진짜 하나하나씩 이루게 되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맞아.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웹툰도 할 때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타블렛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돈은 없고 그래서 근데 제가 광고과다 보니까 이제 공모전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공모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엔 손바닥만한 타블렛을 일단 그냥 사비로 사서 그걸로 공모전을 해서 거기서 상금 조금 들어오면 이제 손바닥에서 약간 공책만한 타블렛을 사고 그걸로 또 이제 해서 또 공모전 해서 또 해서 이제 그다음 조그만 액정을 사고 그다음 또 약간 그렇게 좀 차곡차곡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머나먼 꿈이지만 그게 뭐 그만큼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될지라도 계속 그렇게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진짜 멋지네요. 네. 저는 며칠 전에 동생이랑 얘기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30대 중반이잖아요. 동생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야 요즘 100세 시대인데 100 나눠도 50인데 그러면 완전 애기 아니냐? 그럼 50살 때까지 또 애기야 반밖에 안 됐잖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차곡차곡 잘 올라오셨으니까 또 차곡차곡 올라가서 그런 시간은 충분하다. 맞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팟캐스트 항상 재밌거든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하하 호호호 웃은 적이 있었나? 오늘만치 웃은 적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오늘 되게 많이 웃었어. 왜냐면 그 3학년 친구의 말 때문에 그 말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 하는데 어떠셨는지 오늘 궁금합니다. 일단 이런 기회가 진짜 없는데 이렇게 주신 거가 너무 저는 감사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되게 뭔가 영양가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겠지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뭐 작가로서도 그렇고 그냥 인생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제가 집돌이다 보니까 이제 외부 사람을 만날 일이 되게 드문데 처음 보는 분들이지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것도 되게 좋았던 시간 같고 좋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죠. 그냥 이 경험이 너무 값진 경험이어서 오랜만에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되게 제가 원래 사람과 사람을 연결을 안 시킵니다.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차기작 나오실 때까지 좀 더 유명해질 테니까요. 네, 도움이 되게 저희가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기작도 나오시면 한 번 더 나와주셔도 저희 너무 좋고. 저도 좋죠. 네. 저희가 생각보다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 팟캐스트가. 저희 예상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는 천천히 성장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전에는 저희 구독자가 몇 명이었죠? 한 달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주 전까지가 145명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가 40개 정도를 올렸거든요. 근데 쇼츠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야 145명이나 돼. 야 그럼 50개 올렸을 때 150명 되고 60개 올렸을 때 160명 되고 그러면 되지? 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 찍기 전까지 확인했을 때 230몇 명이었거든요. 에이. 그 덕은 또 이제 원 선생님이 파트너 덕분인데 하여튼 생각보다 빨리빨리 늘고 있으니 이제 가령 작가님의 차기작에 나왔을 때 더 많이 늘어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를 희망한다. 네, 성장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응원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바이.